이 너무 심하네요, 벤츠가. 맞나요? 최근에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네네. 이 차를 타고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좀 흥정을 하려고 깎아달라고 하니까 아, 네. 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또 저는 좋은데 네.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겠지만 좀 그런 분 좀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 차 유지할 수 있을까? 좀 벤츠라는 약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수입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그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너 그런 경험 나오면 이 차 추천 못 할 것 같아. 아까 제가 사회초년생을 언급드렸었는데 예. 네. 그걸 선호하면 이 차는 보지 마세요. 네, 이 차는. 아마 후회하실 가능성이 커요.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벤츠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매우 잘생기시고 옆에서 봤을 때 공유 같은 느낌이 좀 나시는 아주 핸섬하신 차주님이시고요. 자, 일단은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32살 일반 회사 직장인이고요. 이야, 네. 제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강아지와 함께 이용하는 B클래스의 차주입니다. 패밀리카? 반갑습니다. 네. 와, 결혼하셨어요? 네, 결혼했어요. 결혼 혹시 몇 살 때 하셨어요? 제가 30살 했어요. 30살에? 네. 매우 멋지시. 자, 그러면 요거 차량 소개죠. 차량명, 연식, 등급. 네. 네. 이 차량은 2019년식 B220 가솔린 차량이고요. 네네. 그리고 또 어떤 거 말씀드려야 되죠? 등급은 따로 없죠? 그냥 요거. 등급은 단일 트림으로 되어 있어서 네. 별도의 등급은 없습니다만 네. 제가 옵션을 좀 많이 넣어서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옵션 많이 들어간 B클래스는 한 대밖에 없을 거예요. 이거 벤츠는 보통 기성품 아닌가요? 기성품이긴 하지만 인디비주얼 오더를 요청하면은 제가 추가 요금만 지불하면 원하는 옵션도 넣을 수 있습니다. 대박. 뭐뭐 넣으셨어요? 기본에서요? 정말 많아요. 뭐 하만카돈 로직 7 오디오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은 8.4인치가 아닌데 네. 현재는 8.4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전자제어 서스펜션 네. 스포츠 핸들링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도난경보 장치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원래는 색상 선택이 안 되는데 네. 이 차량은 11가지로 정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그 밖에도 뭐 이제 터치로 문을 잠금 열림을 할 수 있는 키레스고 기능도 들어가 있고 더 있는데 당장 기억이 이거밖에 디스트로닉. 네. 자율주행? 네. 반자율주행도 차로 유지는 빠져 있고요. 네. 차선 이탈 경고랑 차간거리 간격 조절. 핸들은요? 차선 유지는 안 돼요. 차선 유지는 안 되고. 네, 제가 핸들은 잡고 있어야 되고 거리 간격만 조정을 해주는 거죠. 대박이다. 이거 원래 그냥 기본 사양 전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말한 거는 다 빠져 있죠. 이거 추가 옵션만 얼마예요, 그러면요? 원래 차량 기본 가액이 4천만 원 초반인가 중반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네. 이 차량은 거의 5천만 원 중후반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그냥 같아요. 1,000만 원 더 부었다 생각하면 되네. 옵션 네, 값으로만. 그쵸. 네. 야, 지금 그리고 소요 기간이 2019년 11월에 최초 등록을 했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2년하고 2개월 됐네요. 2년 2개월. 네. 주행한 키로수가 지금 키로수가 47,700km. 혹시 이 차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타셨어요? 전 첫 차예요, 이 차가. 정말요? 네, 저희 아버지가 뭐 타던 소형 해치백이 있는데 네. 그거 타다가 이걸로 이제
결혼 전에 구매한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아버님께서 타시던 소형 해치백을 좀 몇 번. 네. 그 소형 해치백은 어떤 차종이셨어요? 그게 연식이 되게 오래됐어요. 2002년식 칼로스 V거든요. 아마 칼로스요? 네. 어, 그게 지금 젠트라에서 아베오로 된 그 아.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베오요? 네. 아베오는 저 찍어봐서 알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베오 그 쉐보레 맞죠? 네, 맞아요. 그 GM 대우 시절에 판매했었던 소형 해치백인데 그게 오. 지금 아베오가 된 거죠. 그럼 그거를 타시다가 이제 이걸로 이제 차주님 명의로. 네. 야, 그러면 혹시 왜 하필 요걸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 차가 아무래도 공간감, 개방감, 그리고 제 모든 것을 충족해 주는 차였어요. 뭐 주행 능력이면 주행 능력, 네. 그리고 뭐 벤츠 고유의 품질, 그리고 뭐 옵션도 많이 넣어서 저는 뭐 부족함 없이 나름 충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팔방미인 같아요, 이 차는. 이 차는 네. 경쟁 차종 혹시 전혀 없으셨나요? 경쟁 차종이 이제 저는 그냥 벤츠 전시장에 가서 그냥 이 차량이 가격 대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산 게 크죠. BMW, 아우디고 현대기아가 그냥 안 보고 그냥 그냥 바로 전시장 가서 네. 딱 보자마자 뭔가 느낌을 딱 받으신 거네. 그냥 둘러보고 이 차 괜찮네 하고 시승하다 산 거죠. 멋지시다. 제가 사실 B클래스 거의 처음 봐가지고. 그쵸. 드물죠, 대한민국에서 보기가. 네, 매우 드문 차량인데 그냥 멋지시다. 자, 그러면은 이거 차량 금액이. 네.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나는데 5천만 원 중후반이었었거든요. 5천만 중후반? 5,700인가 5,600 정도로 산 것 같아요.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셨어요? 현금으로 했어요. 현금으로? 네. 매우 멋지신. 근데 이 차량 보니까 이 디젤도 있잖아요. 네. 혹시 가솔린으로 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디젤 차량을 매우 기피하셨어요. 아무래도 소음 진동이 가솔린 대비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정숙성도 떨어지고 여러모로 그 떨림이 저희 아버지는 불쾌감이 크게 작용하셔서 네. 저도 그게 그대로 계승된 것 같아요. 어, 저도 당연히 자동차는 가솔린을 고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마치 조기 교육된 것 같아요. 조기 교육 받으시. 네, 그쵸. 칼로스는 디젤이었네. 아니요, 가솔린이었어요. 네. 네. 그거 디젤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가솔린이었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이거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이 차량 보험료는 제가 그 가족 보험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그 공동 명의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50만 원 초반 대박. 정도 나와요, 1년에. 대박. 50만 원이요? 네. 정말 싼 거죠? 정말 싸죠. 그쵸. 네. 이게 수입차에 이 정도 보험료면은 저는 정말 싸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자차도 다 나왔고요.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가솔린, 이거 혹시 고급류, 일반류, 현재 어떤 걸 넣고 계신지? 제조사에서 권장하기로는 고급류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일반류 넣고 타고 있습니다. 일반류 넣으시고. 네. 고급류는 한 번도 넣어보신 적 없나요? 한 번도 안 넣었어요. 옥탄 부스터도 넣은 적 없고요. 그러면 일반류 넣었을 때 뭐 노킹이라든지 뭔가 좀 이상 증상이나 뭔가 좀, 네,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노킹도 이제까지 제가 운행하면서 전혀 경험한 적은 없고요. 뭐 출력도 뭐 일반류를 넣었을 때 저는 어차피 이 공공도로만 주행을 하기 때문에 뭔가 출력에 대한 갈증이나 뭐 이런 좀 뭔가 힘이 없다라는 느낌은 크게 못 받았어요. 그런 거는. 저 만땅 비용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만땅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가득 넣었을 때는 거진 8만 원을 안 넘은 것 같아요. 얘가 연료 탱크가 한 50리터 조금 넘으니까 네. 네, 아마 어떻게 넣어도 9만 원 이상 되기는 힘들 거예요. 되기는 힘들다. 네. 9만 원 넣으려면 좀 약간 좀 질질 새야 되는, 바깥에서. 그렇죠. 완전 비어진 상태로 네네. 넣었을 때 완전 될까 말까 비어진- 하겠죠. 될까 말까. 자, 그럼 주행 가는 거리 나오잖아요. 기름 넣고요. 네. 제일 잘 나왔을 때는 한 몇 정도 나오셨는지. 이 차가 주행 거리가 가득 넣으면 800km라고 뜨는데 대박. 제가 이제 항상 연료를 가득 채우고 트립 컴퓨터를 초기화 시켜요. 예. 그러면은 풀토풀로 하면은 대략 한 450 정도 나와요. 잠깐만. 풀토크요? 풀투 풀로 풀투풀. 네, 완전히 채우고 네.
비웠을 때 네. 내가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 보면은 통상 400에서 450km 실주행을 하고요. 네. 트립 컴퓨터 상에서의 주행 가는 거리는 거의 막 7, 800km가 나와요. 뻥이 너무 심하네, 벤츠가. 맞나요? 글쎄요. 뭐 800km 나오면 원래 800km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악셀을 과도하게 밟으면 주행거리가 막 쭉쭉쭉 줄어들고 아, 저는 그러면 평소에 경제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 운전할 때는 막 7, 800km가 뜨긴 뜨더라고요. 근데 절대로 7, 800km 못 하죠. 못하죠. 그냥 사장님께서 봤을 때 한 400, 450 정도가 적정인 것 같다. 네. 풀악셀 밟으면요? 풀악셀을 밟게 되면은 몇 킬로 탈 수 있어요? 사실 제가 풀악셀을 거의 안 밟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어. 지금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주행을 하기 때문에 풀악셀을 밟은 적은 없고 대신 풀악셀을 밟았을 때의 연비가 네. 뭐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면은 대략 뭐 8, 9 나오고요. 그리고 공공도로에서도 밟으면은 막 4에서 5 이렇게 나오는 4에서 것 같아요. 네. 제일 잘 나왔을 때 몇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평소 제가 주행할 때 연비가 보통 이런 시내 구간에서는 못 나와도 8에서 9 정도는 나오고요. 네.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면은 대략 한 14에서 17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계기판에 12.9km는 뭐예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집에서 여기 왔을 때 누적 연비인데. 누적 연비. 네. 괜찮다. 네. 이 정도면은 그냥 쏘쏘인가요? 아니면은 뭐 예상한 바다? 아니면 뭐 예상 이외다? 2000cc 가솔린 모델 치고는 훌륭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훌륭하게. 네. 이 B클래스 이게 사실 어쩌면 해치백인 거죠? 아닌가요? 정확한 명칭은 MPV, 멀티퍼포스 비클이라고 하는데 바로- 다목적 차량. 발음이 되게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어디 혹시 해외? 아니 해외에는 뭐 거주 경험은 없고요. 네. 네. 다목적 차량. 네. 해치백이라고 딱 정하기는 뭐하고. 네. 해치 스타일이긴 하죠. 아무래도 이제 이 차를 선택하신 게 아직 아무래도 칼로스의 영향이 좀 컸나요? 칼로스 영향이 컸다기보다는 그냥 네. 한눈에 사로잡혔다라고 보는 게 그래요? 맞는 편일 것 같은데요. 이야. 일단은 지금 이 차량이 네. 아무래도 SUV처럼 적재 공간이 뛰어나고 네. 또 전고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예. 이 차량의 전고가 대략 한 1550m인데 네. 코나 베뉴 네. 얘보다 전고가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요. 그러면서도 그러면서도 SUV의 승차감이 아니라 세단처럼 낮게 이게 중심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주행 안정감도 뛰어나면서 적재 공간도 넉넉히 실을 수 있게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매력적으로. 네. 그래도 사실 한 5천만 원대라고 한다면 사실 네, 선택지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하지만 이 차의 매력에 빠지셔서 네. 네네네. 존중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계속 여쭤본. 예. 아무래도 이제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희소성이라든지 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사신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하긴 했었는데. 희소성도 영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중적이지 않고 사실 이 차량이 대한민국에서는 비주류 차량에 속하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뭔가 나만의 벤츠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래서 이 B클래스가 원래는 마이비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 정말 그 마이비 취지에 맞게 네. 제가 원하는 옵션 많이 넣으면서 정말 즐겁게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사실 해외 가면 좀 많이 보이는 차량이잖아요, 그렇죠? 해외에서도 유럽권에서는 출고량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해외에서 볼 수 있는 차량은 저는 지금 국내에서 보고 있다는 거. 그러네요. 여기 엔카 보니까 마이비. 네. 별명인 건가요? 마이비? 그쵸, 별명이죠. 애칭이죠. BMW를 막 비머라고 하고 쉐보레를 쉐비라고 하는 것처럼. 야, 근데 엔카에서 마이비를 넣었는데? 그러네요. 네, 이거 사실 BMW에서 여기다 비머라고 쓰진 않잖아요, 엔카에서. 그렇죠. 어쨌거나 정말 엔카분도 이거 좋아하시나 보다. 마이비 넣은 거 보니까. 그쵸. B클래스보다는 마이비라고 불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마이비. 자, 그러면은 이거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2년 2개월 동안 4만 몇 킬로였죠? 4만 47,700. 그러면은 거진 1년에 한 22,000km, 23,000km, 23,500km 네. 정도 타신 건데 그냥 네. 뭐 보통 정도의 수준으로 타신 건데 한 달 유지비는 어느 정도 나가시는지? 제가 차계부를 보면은 한 달에 거진 1000km에서 1500km 사이를 타는데 네. 한 달에 기름값이 30만 원 정도가 평균 금액인 것 같아요.
30만 원. 네, 그리고 뭐 보험료도 뭐 일시불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냥 한 달 유지비를 기름값으로만 잡겠다면 그렇죠. 30만 원 정도로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0만 원 정도. 네. 예상한 바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네. 생각보다는. 네. 자, 그러면 이 차 지금 장점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이 차 타시면 이제 장점 실제로 타보니까 어떤 게 좀 있나요? 아무래도 브랜드 밸류가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벤츠. 네. 네. 아무래도 제 또래 친구들도 네. 사실 카푸어가 아니고서야 쉽게 살 수 있는 차는 아닌데, 얘는 B클래스 타라고 하기보다는, 네. 얘 벤츠 타. 약간 그 차종별로 안 가리고 그냥 브랜드명으로 차 이름을 보통 불러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네. 차를 타도 벤츠 같은 그런 느낌을 제공받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네네네. 또 이게 이거는 그냥 일화인데, 네. 제가 최근에 당근마켓 거래를 하는데 네네. 이 차를 타고 갔어요. 예. 근데 제가 좀 흥정을 하려고 깎아달라고 하니까 네. 아니 벤츠 타시는 분이 왜 흥정을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또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단점이네요, 이야기들이 그러면.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 브랜드 밸류 중에 네.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게 되면은 네. 사실 뭐 A 클래스나 B 클래스를 타는 사람이 마이바흐와 동일한 서비스를 받고, 또 어찌 보면 반대로 마이바흐 타는 사람이 A 클래스, B 클래스랑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벤츠라는 그런 오너십 마인드를 네. 크게 갖게 해주는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이점이 있는 것 같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입니다. 네. 그렇죠. 야, 근데 5천만 원대. 근데 차주님은 저기 마이비라고 불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제 벤츠라고 불리는 게 좋으세요? 저는 뭐 크게 상관 안 해요. 뭐 크게 B 상관 안 클래스라고 해도 좋고. 네. 근데 거의 대부분 제 주위에서도 그냥 벤츠라고 하지. 그냥 뭐. 그쵸. 그냥 그쵸. 보통 로고 보고 벤츠 타네. 그냥 이렇게 많이 수식어를 그냥 하나로 그쵸. 벤츠로 묶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혹시 세단은 전혀 고려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이게 E 클래스하고 지금 보면 금액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E 클래스 기본형이 6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하니까 조금만 더 보태면 E 클래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거는 많은데, 네. 전혀. 그냥 흔한 내가 풀옵션을, 그러니까 제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네. 벤츠가 옵션에 상당히 인색했어요. 어. 지금은 그나마 뭐 반자율주행도 넣어주고 좀 풍부해졌는데, 네. 정말 그냥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용의 꼴이냐 뱀의 머리냐, 그냥 이런 수준으로 그냥 내가 비록 차는 작고 이 차량의 그런 비주류 차량이지만 네. 그래도 내가 넣고 싶은 옵션 다 넣으면서 이렇게 즐겁게 타는 게 저는 더 가치가 커서 이렇게 그쵸. 구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옵션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인색해서. 없었죠. 뭐 이런 반자율 주행도 없었고, 또 E클래스나 C클래스 뭐 기본형 풀옵션으로 가도 오디오 옵션도 누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 가격대에서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 뭐 이런 뭐 프리미엄 오디오, 네. 그냥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해도 정말 이 가격에 이만한 성능과 이런 가심비를 내어주는 차는 크게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찾기는. 만약에 네. 뭐 C클이든 E클이든 옵션이 지금 차주님처럼 이렇게 딱딱 다 들어갔으면은 네. 그 세단으로 갔겠죠? 그래도 이거 뭐 닥쳐보지 않아서 생각은 못 해봤지만 네. 충분히 깊게 고민을 했었겠죠. 충분히 깊게.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혼자 이제 사는데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도 이제 결정을 받기 때문에 사모님께서도. 네, 좀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네, 이 차 또 장점 또 혹시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공간감, 거주성에도 장점을 언급드리고 싶어요. 공간감, 거주성. 네. 아무래도 이 차가 네. 키 크신 분이 타도 네. 전고가 높아서 네. 머리가 안 닿고 좋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의 휠 베이스가 2700인데 네. 2700이면은 셀토스보다 크고 네. 지금 신형 아반떼보다 조금 짧아졌거든요. 지금 신형 아반떼가 2730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실내 공간 거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제 키가 178이지만 제가 뒷좌석에 탑승해도 레그룸, 헤드룸이 남을 정도로 상당히 여유 있고 좋은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얘가 아무래도 차는 낮지만 시트 포지션이 높아요. 네. 그래서 뭔가 SUV 타는 것처럼 이렇게 시야를 개방해 준다는 것을 그렇겠다. 네, 되게 좋아하고, 뭔가 여성분들이 있어서 운전하기에는 그래도 편한 차량인 게
장점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실내 사이즈는 이게 C보다는 C 클래스보다는 조금 작을 거예요. 조금 작지만 실제로 네. 보면은 전혀 타는 데는 그렇지는 네, 전고가 높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SUV는 아니지만 SUV 타는 공간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장점. 고속주행 안정감을 언급하고 싶어요. 오. 네. 물론 네. 뭐 국산차든 수입차든 네. 이런 일상생활에서 주행할 때 네. 그런 주행 안정성은 다 좋은데 네. 이제 벤츠의 장점이 정말 160, 180으로 속도를 쥐어짜도 네. 전혀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바닥에 착 눌러붙어 주행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 완전히 세단 느낌을 받는. 그쵸? 그렇죠? SUV의 공간감에 세단 같은 그런 주행 안정감을 안정감을 제공하는 더 거. 받는. 와, 네. 좋다. 에어로 다이나믹인가요? 그쵸? 아무래도 네요. 네, 제가 유일한 단어. 에어로 다이나믹. 네, 차가 워낙 네. 낮기 때문에 네네. 확실히 그런 공기의 저항력이 좀 최소화가 됐겠죠. 자,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네. 장점은 네. 제가 이제까지 2년을 유지하면서 네. 제가 차량 정비에 들인 비용이 거의 없어요. 네, 잔고장도 없고 잔고장이 오히려 없다는 게 저에게는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뭐 마지막 장점이 저는 옵션을 넣어서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저는 풍부한 옵션이 제 차만의 장점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더 쥐어짜갈 수가 없는. 네. 자, 그럼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나는 요 기능 많이 쓴다 라고 하는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음악을 워낙에 많이 듣기 때문에 오디오를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디오 옵션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가장 마음에 들고. 네. 그리고 장거리 갈 때는 저거. 그렇죠. 이제 반자율 주행. 반자율 주행. 네. 그 괜찮나요? 어디 뭐 차선 끊어진다가 뭐 했을 때 뭐 불편한 점은 없이 좀 없으셨나요? 불편한 점은 우선은 끼어드는 차량의 추종력이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브레이크를 밟아서 기능을 꺼야 된다는 게 일단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끼어드는 때가 네. 좀 늦다. 그리고 선행 차량이 없는데 네. 저 멀리 빨간불로 이제 신호가 바뀌어서 네. 이제 반자율 주행을 하고 있는데 네. 멀리 있는 차를 추종하지 못해요.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네.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레이더가 조금 더 늦게 차량을 인지하는 것 같은데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그 렉서스에서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든 차의 로직이 동일하지만 멀리 있는 차를 미리 추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카메라는 저 차를 픽셀로 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바로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냥 말이 반자율 주행이지 정말 반은 기계가 하고 반은 내가 해줘야 되는 그런 주행 시스템인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죠.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네. 하지만 그래도 매우 좋죠.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없는 것보다. 장거리 갈 땐 그거 거의 매번 켜고 다니시죠? 고속도로 주행하거나 특히나 정체 구간에서 너무 좋죠. 정치고 알아서 가다서다 해주니까요. 가다서다 해주시니까. 네. 자, 옵션의 기능 중에 장점 그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예. 장점인데요. 예. 가끔씩 제가 이 차량으로 드라이빙을 좀 자주 나가는데 예. 뭐 와인딩 구간이나 이런 고속 선회 구간에서 네. 확실히 이렇게 서스펜션을 주행 모드를 바꾸면 그 주행 모드에 따라 이렇게 서스펜션과 핸들링이 바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해봤는데 네. 이 댐핑의 감쇄력이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 주행을 하면은 승차감은 떨어져요. 다만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이런 롤링 현상, 그러니까 좀 기울기를 좀 잡아주기 때문에 고속으로 코너를 돌아도 안정감이 있다는 안정감 게 있게. 장점인 것 같아요. 속도 한 150 정도에서도 직각인 코너에서도 그 안정감 있죠. 네, 그렇죠. 정말. 뭐 예를 들어 속도를 뭐 60 직진보다는 네. 코너를 60에서 80으로 돌 때 네. 확실히 이 측면을 잘 잡아줘요. 딱 느끼시는. 네. 그래서 지금 이런데 네. 뭔가 요철 구간도 지날 때 텅텅 넘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승차감이 안 좋기는 하지만 확실히 빠른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는 정말 안정감 있게 안정감 잘 잡아주는 있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승차 서스펜션 조금 있다가 네. 또 다시 여쭤보도록 하고 네. 그 정도 또 있나요? 옵션의 기능 중에 장점? 네,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거 차선 도난 방지는 그것도 옵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한국은
저기 저거잖아요. 저기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의미는 없죠. 어, 그냥 B클래스 그 옵션 리스트 봤을 때 그냥 넣을 수 있는 거는 다 넣었어요. 다 넣을 수 있나? 네. 아, 그 그래도 중에 또 있어서 또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니까 넣은 것도 있고. 혹시 B클래스에서 혹시 도난 도난은 전혀 없고요. 전혀 생각 없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타미시면서 이건 좀 단점인 것 같다. 단점. 네. 우선 이 차량을 앞을 보았을 때는 어떠한 벤츠랑은 디자인이 동일하지만 네. 뒤를 봤을 때, 측면을 봤을 때 와, 벤츠에서 이런 차도 팔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B클래스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또 그거를 구구절절 설명하고. 그렇죠. 마이빅이.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생소한 비주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저에게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은 해치백 혹은 이런 다목적 차량이 무덤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세단을 선호하기 때문에 네. 되게 생소해하죠. 벤츠에서 이런 차도 파냐고. 그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던. 네. 그리고 또 단점이 단점이 이제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다고 해서 뭐 승차감이 좋은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스포츠 모드를 두었을 때 네. 이제 코너링 안정감을 증대해 주는 것 뿐이지 이게 승차감과는 연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츠를 기대하고 동승하는 사람들 네. 혹은 중고차로 구입한 분들은 승차감 부분이 어때요? 이제 생각하셨던 벤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할 때 벤츠는 사실 매우 스무스죠? 그쵸? 스무디 같은. 되게 네. 컴포트에 초점을 맞추어진 차인데 네. 생각보다 이런 요철 구간이나 이런 데 밟으면 어때요? 혹시 그냥 텅 넘어가는 느낌이 나요. 컴포트도? 그쵸? 스포츠는 더 단단하게 펑 넘어가고 더 단단하게 더 넘어가죠. 단단하게 넘어가고. 네. 어떠세요? 저요? 지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근데 네. 저도 처음에는 크게 못 느꼈는데 네. 제 아내가 벤츠치곤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내의 의견을 기반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차주님 개인적으로 이 승차감 어떠신 것 같으세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저는 조금 애정이 많이 들어간 차여서 그런지 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방금 네. 이렇게 요철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크게 모르겠는데 네. 확실히 한 중속으로 과속 방지턱을 넘으면은 아반떼나 소나타는 정말 그냥 깔끔하게 넘어가 주는데 얘는 좀 둔탁하게 넘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좋은데 아내는 사모님은 조금 승차감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라고 하네요. 사모님께서는 조금 더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를 선호를 하고 네. 차주님은 나는 이 느낌 조금 딱딱하지만 매우 좋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자, 그리고 또 단점. 단점이 이 DCT 변속기를 언급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변속 로직은 되게 똑똑해요. 네. 그래서 가속하거나 뭔가 오르막길에서 네. 어떻게 오르막을 기가 막히게 인지를 잘해서인지 얘가 일부러 다운시프트해서 RPM을 막 올리거든요. 대박. 그래서 정말 출력의 부족함 없이 막 밀고 나가주는 그런 로직은 똑똑한데 네. 근데 확실히 이 감속할 때 이 변속을 감속할 때 네. 그때 충격이 조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스무스하게 멈추다가 한번 이렇게 쿵 이렇게 또 충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네. 이게 또 승차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신호등 멈췄을 때 브레이크 밟았을 때의 그 네. 변속 충격이 이게 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쩌다가 정말 5번 감속했을 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네. 정말 잊을만 하면 얘가 한번 충격으로 맞이를 해줘요. 일깨워주는 네. 졸음방지용인가? 글쎄요. 네. 그렇겠네요. 네. 하지만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좀 거슬리는 거슬리죠. 신경 쓰여요. 신경 이게 쓰이구나. DCT 특성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타는데도 확실히 다음 차는 좀 토크 컨버터 있는 그런 DCT가 아닌 차를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토크 컨버터.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다 알지 않을까. 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네.
변속 될 때는 괜찮다는 거죠? 이게 네. 변속 될 때는 부드럽게 지금 올라가고. 변속할 때는 크게 충격이 없어요. 이게 길들이기마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지금 밟을 때도 뭔가 이렇게 쿵 하는 거를 경험하셨나요? 아니요. 네, 아마 못 느끼셨을 텐데 아, 네. 이게 진짜 어쩌다가 감속할 때 그때 한번 쿵 맞이에요. 만약에 그 구간이 있다면 제가 그때 딱 언급을 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단점.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조금 전고가 있다 보니까 네. 고속으로 주행할 때 그 풍절음이 들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단점인 것 같고요. 풍절음. 네. 속도 한 몇 정도에서? 한 110에서 120 정도 되면은 확실히 들려요. 소리가. 네. 그리고 단점이 하나 예.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아무리 옵션을 넣었다고 하지만 네. 참 이런 게 없네. 아무리 옵션을 다 넣었다고 하지만 싶은 게 있어요. 예. 조수석 네. 전동 시트, 맞아요. 메모리 시트도 없고요. 네. 그리고 이 차량에 없는 옵션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고,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없고, 뭐 통풍 시트 없고, 요즘 뭐 커넥티드 기능 있잖아요. 예. 뭐 그것 빼고는 웬만한 거는 거진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옵션을 넣고 싶어도 못 넣었던,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근데 여기 조수석은 여기 전동이 들어가게끔은 있네요. 이게 플라스틱이. 그렇죠. 네. 네. 운전석은 아무래도 있는데 A 클래스, 뭐 CLA, GLA 뭐 이렇게 음. 다 부품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러네. 그런 뭔가 틀은 남아 있지 않나 싶기도 그랬어요. 해요. 저 그래가지고 저 아까 타는데 시트 조절 어떻게 하지? 네, 뭐. 수동으로 되어 있어서. 네. 네. 그거 정도. 또 중간중간에 좀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네. 장점이나 단점. 네. 자, 그러면은 그 단점 이외에 그냥 아쉽다. 있나요? 아쉽다. 있죠. 예. 뒷좌석에 네. 등받이 각도가 상당히 세워져 있어요. 요게 이제 리클라이닝 기능을 좀 넣어서 등받이도 좀 누울 수 있게 네. 해주면 좋을 텐데 이것도 어찌 보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뒷좌석 탑승할 때는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은 너무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세워져 있다 보니까는 조금 성인분들이 타실 때는 네. 장거리 주행할 때는 조금 피로도를 호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서 있으니까. 네. 이야, 제가 또 아쉬운 점도 잘 물어본 것 같아요. 이거 또 뭔가 또 그러네요. 튀어나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아쉬운 점은 딱히 이런 거 좀 괜찮아요. 이거 좀 디자인 그때 당시엔 괜찮았죠. 사실 요즘 차들에 네. 비해서는 조금 아날로그틱하긴 하죠. 특히 음. 안에는 도대체 이거 용도가 뭐냐, 이거 쓰지도 않는 걸 왜 넣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디자인을 해치는 것 같다라고도 또 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아쉬운 게 예. 지금은 야간 주행 상태에서 조명을 켜서 아마 크게 인지를 못하셨을 텐데 네. 요즘 차에 비해 앰비언트 라이트의 그 밝기가 네. 최대 밝기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은은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앞부분이 네. 되게 은은하게 들어와서 그러네요. 저는 그게 조금은 아쉬워요. 네, 지금- 눈뽕을 원하시는 거죠? 그냥 좀 더 밝으면 더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네. 네. 눈뽕까지는 좀 그렇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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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진지한 씨. 저는 원래 좀 네. 사실 옆에서 좀 깐족깐족된 스타일입니다. 괜찮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디자인인데 일단 외관 디자인 다 말씀해 주셨고 실내 디자인도 뭐 요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셨지만 전반적으로 처음 딱 샀을 때 차 디자인은 좀 지금 현재 기준에서 디자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히 바깥에서 보았을 때 전면부의 모습은 네. 진짜 이게 뭐 C클래스인지 E클래스인지 몰라요. 그냥 딱 보면 구분을 못 전혀 하세요. 못해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데 네. 이제 뒤를 보면은 예. 네, 확실히 그런 세단이랑은 많이 차이가 나죠. 나는 실내는요? 실내도 뭐 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 중앙부에 이런 번호판이라던가 네. 정말 뭐 요즘 차들은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아날로그 계기판은 저는 사실 뭐 아날로그를 더 선호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신형 제품보다가 이거 보면은 확실히 구형차의 그런 분위기는 나죠. 분위기는 있다. 네. 자, 이거 뽑기운이 존재하는 것 같으세요, 차주님? 뽑기운이요. 네. 뽑기운 글쎄요. 제가 네. 클럽벤츠라는 그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를 보았을 때 네. 그 차주분들 보면은 크게 고질병이 없는데 네. 10만 킬로 넘어가면은 네.
이 DCT 변속기의 플라이 휠이라고 하는 그 톱니바퀴 부분들이 마모가 돼서 이게 운행이 정지가 된대요. 네. 그래서 그것만 소모품성으로 갈아주면은 네. 진짜 뭐 건들 거 없다고, 미션을- 잔고장이 없다고 미션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은 손을 봐야 되는. 그렇죠. 예방 정비를 하면은 예방 도중에 정비. 멈출 일은 없겠죠. 그런 분이 있다는 거. 10만 킬로 정도 때. 확실히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사례가 네. 은근히. 튜닝한 거 따로 있으신가요? 튜닝한 거요? 네. 튜닝한 거는 다이아몬드 그릴 네, 바깥에 하나 했고요. 네. 그리고 요것도 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잠금 장치인데 예. 이게 원래 검정색 플라스틱인데 예. 요거를 이제 이렇게 스댕. 네, 아, 네. 바꾼 것? 바꾼 저는 거. 되게 순정 느낌스럽게 튜닝을 어. 했지 너무 티가 나는 그런 막 사제 튜닝은 막 어. 없어요. 거의. 그리고 요것도 튜닝. 저기 방향. 요거는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거. 네. 네. 자, 시트의 착자감은 좀 어떠신지? 착자감 좋아요. 아무래도 뭐 허벅지 높낮이도 되고 허벅지의 각도 각도. 그리고 뭐 럼버 서포트도 있기 때문에 허리 지지대로 또 허리도 지지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시트 포지션은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네. 네 그래도 뭐 크게 불편함은 없으나 확실히 좀 이 시트 이게 소형차이다 보니까 이 시트의 폭이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체격이 크신 분이 타게 되면은 아마 조금 작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일단은 차주님 키가 178에 네. 몸무게가 한 70, 70kg 초반이에요. 70kg 초반 73, 정도, 73 정도. 네. 하지만 그럴 수가 좀 있다.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신지? 저는 좋아요. 어. 저는 항상 핸들을 이렇게 10시 10분으로 잡고 운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정상적인 자세로 잡았을 때는 전혀 불편함은 느끼지는 못하겠어요. 무게감은요? 무게감이요? 네. 무게감도 뭐 저는 크게 뭐 이슈가 되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그립감이 네. 그래도 나름 인체 공학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핸들로 불편함을 느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거운 편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가벼운 편인 것 같으세요? 핸들 무게가? 사모님께서 운전 잡을 때 보시면 그런 말씀 전혀 없었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지만 주행 모드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 네. 이제 여기서 핸들의 무게감도 조정이 되거든요. 예. 이때는 조금 묵직하게 잡아주는 측면이 있죠. 좀 묵직하게. 이 모드가 뭐뭐 있어요? 네, 총 5가지인데요. 4가지. 네 가지. 네. 여기 계기반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컴포트, 스포츠, 인디비주얼은 개별 설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코 모드. 에코.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에? 저는 제가 혼자 탈 때는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하고요. 네. 뭐 아내나 뭐 누구를 동승할 때는 컴포트 모드로 많이 타요. 스포츠는 전혀 안 넣으시나요? 그냥 어쩌다가 산길 탈 때나 좀 가속하고 싶을 때 그때 산길이요? 네. 산길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이니셜 D 재밌게 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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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좀 좋아해요. 와인딩. 네. 제가 생각했던 산길은 진짜로 비포장도로에 있는 진짜 오프로드 가는 그런 생상을 좀 했었는데 그런 데라기보다는 그냥 어필 다운힐. 어필 다운힐. 네.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일단은 운전석도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매우 좋은데? 네, 저는 좋아요. 그렇죠. 아쉬움이 크게 없어요. 뒷창문 위치도 괜찮고 네. 가끔가다 찍다 보면은 이게 좀 더 뒤에 있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예,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거는 제가 딱 좋은 것 같고 조수석 메모리도 다 괜찮고 위치도. 네. 그리고 창문 전부 원터치인가요? 네. 풀 오토 윈도우고요. 풀 오토. 네. 풀 오토 윈도우. 자, 한번 핸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핸들의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 부분도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다만 네.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네. 그 반자율 주행의 레버로 되어 있거든요. 예. 요즘 차들은 막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방향지 시등 아래에 크루즈 컨트롤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잡는 분들이 네. 방향지 시등을 켜려고 이렇게 손을 치면은 이게 이렇게 반자율 주행으로 켜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정차 중에는 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지 시등을 킬 때는 이렇게 핸들을 꼭 10시 10분으로 잡고 이렇게 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굉장한 꿀팁이라는 거. 이건 진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부분 반자율 주행에 보통 없겠죠. 차주님 차 이외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크루즈 컨트롤은 기본 옵션이기 때문에 그건 또 정차 상태에서 크루즈 컨트롤 올리기만 해도 얘가 최소 그건- 속도가 30km 정도 되기 때문에 발진 가능성도 좀 그러겠네요. 고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 위에 깜빡이 위치라든지 기어봉, 기어 다 괜찮고요. 네, 기어봉 같은 경우도 네.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네네네. 수납 공간이 아무래도 기어봉 위치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 장점이죠. 부분도 장점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확실히 이게 편해요. 어. 이거 벤츠 타다가 만약에 제주도에서 뭐 국산차 렌트하면은 미치겠는데. 네, 변속할 때 이렇게 와이퍼를 계속 건들게 그러니까 될 와이퍼를 정도로 넣으면. 이게 상당히 편한 게 그러니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니까요. 와이퍼 많이 건드셨어요? 와이퍼 그냥 아 맞다 이거 벤츠 아니지 하면서 그냥 다시 이렇게 기어 레버 만지죠. 기어 레버 만지고.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비상 깜빡 위치나 이쪽에 버튼 위치나 편의성 좀 어떠신지.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음. 뭐 일반적으로 벤츠가 비상등이 보통 우측에 있거든요. 예. 근데 얘는 정중앙에 있어서 잘 만들었다. 정말 감으로도 누를 수 있게 잘 음. 가운데로 구성해 통풍은 놓았고요. 없네요. 네, 통풍 시트는 없어요. 여기 뭔가 좀 빠져 있는데 저거 뭘까요? 저기 가운데 글쎄요, 이게 뭘까 가요. 통풍이려나? 저도 감이 안 오네요. 알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볼게요. 여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공조기. 공조기도 뭐 사실 괜찮아요? 제가 요즘 막 터치로 하는 차량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저는 그냥 보지 않고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게 저는 오히려 장점 같거든요. 조금 밑에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아요? 좀 확실히 이 날개뼈 쪽이 좀 이렇게 띄어는지죠. 이렇게 이런 날개뼈가 부분에서는 어깨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근데 제가 항상 바람색이 아니면 온도 조작만 하기 때문에 크게 사용하지 않는 게 없어요. 크게 사용하지 않나. 네. 자, 밑에 좀 한번 가볼까요? 이거 조그 타이어리 이쪽에 있네요. 네, 이 차량의 단점일 수가 있는데 예. 터치가 안 돼요. 모니터가. 네. 예. 그래서 이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줘야 되는데 가끔씩 동승하신 분들이 이렇게 막 터치라고 왜 터치 안 되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민망한 하죠. 상황이 연출돼. 네. 자, 그 정도. 자, 수납 공간인데 막상 타보니까 좀 어떠세요? 뭐 짐 같은 거 놓고 물통이라든지 했을 때 뭐. 수납 공간은 사실 뭐 크게 부족함은 못 느끼겠는데 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뭐 스타벅스에서 예를 들어 뭐 벤티 사이즈의 커피를 시키면은 예. 이 부분이 꽉 차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벤티 사이즈 2개를 시키면은 얘가 쏙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살짝 벌려져요. 그래서 벤티 사이즈는 여기다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네. 네. 벤티 네, 이제 가장 큰 사이즈의 아. 커피컵이 있는데, 엑스라지. 네, 그쵸. 그게 이제 조금, 네. 아쉽죠. 그 큰 사이즈를 벤티라고 하나요? 네, 스타벅스에서는 가장 큰 사이즈가 벤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승차감 서스펜션은 아까 다 충분히 좀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가속력인데 실제로 이거 가속 뭐 일상 주행 생활할 때 가속은 뭐 크게 무리 없이. 네, 전혀 지장 없고요. 뭐 요즘 뭐 국산차도 1.6 터보가 네. 뭐 180마력대로 끊어주는데 네. 얘는 뭐 2000cc지만 184마력에 30.1토크를 가졌기에 네. 이런 공공도로에서 주행하기에는 충분히 뭐 부족함 없는 출력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두기 때문에 네. 그냥 잔잔하게 주행을 하지만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하면은 네. 확실히 그 최대 토크와 어. 그 고RPM 영역에서 딱 바로 부스트가 나올 수 있게 상당히 RPM을 높게 잡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엔진 소리는 조금 많이 들리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가속력을 해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되게 만족스러워요. 혹시 꿈속에서 이거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네. 꿈속이요? 네, 실제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예. 네. 저는 200 정도는 밟아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160 정도에서는 차량 안정감이 매우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200은요? 200은 일단은 차량은 불안감은 없는데 제가 무서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엔진이 RPM을 정말 끌어다 쓰기 때문에 그런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게 조금 더 공포감으로 느낄 수가 있죠. 공포감으로. 네. 자, 제동력. 제동력도 부족하다는 느낌은 못 받겠어요. 제가 어차피 뭐 과도하게 막 과속하면서 펀드라이빙을 하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밟는 만큼 잘 서는 것 같아요. 밀린다는 느낌은 크게 못 들었어요. 저는. 코너링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자, 기어비도 이게 혹시 몇 단 미션이죠? 이게 7단 DCT. 7단 DCT지만 그 감속될 때만 변속 충격이 있고 나머지는 뭐 굳이 볼 수가 없고. 그 감속될 때 변속 충격도 포인트가 있어요. 아마 3에서 2단으로 내려갈 때 저는 제 차는 그때 잘 느껴져요. 하면서 2단 내려갈 때? 네. 재밌을 것 같은데 좀 신경 쓰이죠. 재밌어요. 처음에는 덜컹 이렇게. 네.
근데 뭐 동승하는 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지만 저는 이제 아니까 그게 아니까. 이제 보이죠. 충격 받았네. 충격받았네. 엔진은 배기음인데 뭐 사실 뭐냐 뭐 가솔린이기 때문에 딱히 특별한 사항은 없죠. 네, 뭐 그렇게 그건 있어요. 어떤 거요? 처음에 그 냉간 상태라고 하죠. 예. 이제 아침에 시동을 걸면은 엔진 소리가 진짜 많이 커요. 어. 그래서 이게 가솔린 맞아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데 네. 그게 사유를 보면은 이제 벤츠가 내구성 위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냉간 상태에서 이제 주행을 하면은 배출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애당초 열을 가하기 위해 RPM을 좀 높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간에서 특히 이런 겨울철에 시동 걸면은 초기 시동은 아마 1100에서 1200 RPM으로 아이들링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1분 안에 다시 아이들링 상태로 내려가요. 한 800, 700으로. 그래서 그때만 조금 뭐 예열 개념으로 해주시면은 뭐 크게 엔진에서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스피커도 말씀해 주셨고 실내 사이즈도 아까 다 말씀해 주셨고 등받이 각도만 좀 특이사항이 좀 있다, 좀 서 있다라는 거. 네. 2열 폴딩 되나요? 네, 됩니다. 이게 차박이 가능하죠, 그러면? 차박 가능해요. 차박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장비도 있고 대박.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너무 피곤할 땐 또 차박을 안 해요. 차박하면 더 피곤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말 좀 길게 쉬거나 조금 무료할 때 그때 차박을 종종 나가요. 집에서 쫓겨날 때. 아직까지는 쫓겨나 본 적 없는데 네. 쫓겨나면은 차박해야죠. 저하고 다른. 저는 자주 쫓겨납니다. 네. 자, 그리고 트렁크 사이즈인데요. 네. 예. 트렁크 사이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트렁크도 확실히 정말 SUV처럼 광활해요. 광활하다. 네. 의자를 접으면 확실히 뭐 정말 자취방에 작은 냉장고도 그냥 넣을 수 있을 만큼 넓고요. 그리고 뭐 웬만한 것도 접지 않고 그냥 넣을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디럭스 유모차 이렇게 큰 거는 안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뭐 저는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뭐 이런 개모차라고 있거든요. 개모차도 꽤 큰데 접으면은 다 그래도 들어가고 확실히 세단보다는 트렁크의 그런 공간감은 정말 SUV 못지않게 좋은 건 확실해요.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예를 들어서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뭐 색상이나 등급이나 옵션 등등등. 지금 와서 현재 기준에서. 저는 사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제 아내는 해치백 이런 해치 스타일을 싫어해요. 저는 원래 해치를 좋아하고 그래서 저는 좋은데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차를 크게 달가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량을 만약에 구입하고 싶은 뭐 잠재 소비자분이 계신다면은 이 차량을 구매할 때는 목적성이 뚜렷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뭐 세컨카 용도로 아이 등하굣길 혹은 뭐 SUV처럼 이렇게 짐을 많이 실는 차가 필요하다면 지금 이 차는 참고로 신차로 판매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중고로 사야죠. 네, 중고로 사셔야 되는데 가성비가 정말 좋을 거예요. 아마 중고차 플랫폼 보시면은 대부분 뭐 제 차량급으로 보시려면 아마 2천만 원 초중반은 될 텐데 2천만 원 초중반의 이런 만듦새와 벤츠 브랜드 이런 것을 즐기기에는 충분히 저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차주님은 굉장히 후회되는 게 1도 없다. 색상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 저는 마음에 들어요. 하물며 저 도난 방지 또한 괜히 넣었다 생각도 전혀 없다는 거. 혹시 모르니까. 네. 자, 보증기한 내역 혹시 수리하신 거는 아직 없죠? 없어요. 예방 정비만 했어요. 예방 정비? 네. 어떤 거 하셨어요? 뭐 그냥 뭐 흔한 거 있잖아요. 엔진 오일 교체,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교환. 자, 그리고 메인터너스 정비성인데 사실 일단 서비스 센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비스 센터 상당히 잘해 주시던데요. 매우 만족? 네, 저는 정말 만족스러워요. 예약이라든지 그런 거 전부 다. 네, 다만 아쉬운 게 비용이겠죠. 제가 이제 이 차가 첫 차니까는 이런 정비 비용을 인지하진 못했는데 확실히 같은 엔진 오일을 갈더라도 아반떼 엔진 오일 가는 거랑 벤츠 엔진 오일 가는 게 비용 차이가 좀 크게 있더라고요. 많이 났었나요? 물론 저는 평생 엔진 오일이라는 그 패키지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드는 돈이 없는데 전혀 없잖아요. 그 서비스 그 내역 그 영수증을 보면은
아, 내가 평생 엔진 오일을 안 넣었으면 이 가격을 냈겠네 싶은데 그게 20만 원 초반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국산차는 엔진 오일 갈면은 10만 원을 넘는 경우가 크게 없는 걸로 없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정말 배가 되는 거죠. 배가 된다. 자, 이제 국산차를 타다가 뭐 이 차를 또 사시려는 분들 분명 계실 거고 네. 하겠지만 좀 그런 분 좀 계시잖아요. 아, 내가 이거 이 차 유지할 수 있을까? 좀 벤츠라는 약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수입차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좀 타보고 계시니까. 사실 네. 이 벤츠 B클래스뿐만 아니라 네. 요즘 수입차들은 네. 크게 비용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 그 네. 플랫폼 있잖아요. 예. 뭐 정비도 요즘 뭐 부품만 내가 싸게 구하면은 네. 공인비만 지불하면은 손쉽게 수리할 수 있고 또 또 벤츠 공식 서비스 센터 기준으로 제가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을 말씀드렸지 네. 사설 센터로 가시면은 이 정도 가격 안 나와요. 어.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비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거 제가 상호명은 공개 안 하겠습니다만 네. 그 견적 잡는 앱 있어요. 거기서 그냥 내가 인터넷으로 엔진 그래서 오일이나 부품 사고 네. 공인비만 주시면은 손쉽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매우 같아요. 좋은 꿀팁이라는 거. 그래서 쫄지 마라.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은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수입차든 간에 타봐. 생각보다 유지 비용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 싶을 아우. 거예요. 네. 물론 이거는 예방정비 기준이고요. 네네. 사고 났을 때 고치는 건 저는 모릅니다. 사고 나본 적이 없어서요. 사고 난 적이 없어요. 네. 네. 범퍼 하나에 한 200 그냥 넘어가는. 그거는 조금 우려가 네. 네. 아무튼 알아서 잘 선택하시길. 네. 이제 사고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다. 네. 자, 고질병의 결함은 굳이 딱히 없고 아까 말씀했던 미션 정도가 네, 맞아요. 톱니바퀴가 네. 쫄아주세요. 네. 그 정도가 있다면 되고 잡소리는 잡소리 없죠? 어떠세요? 이게 저요? 정말 모르겠네요. 그대로예요. 저 전혀 못 느꼈는데. 네, 그러면은 잡소리는 크게 차주님도 전혀 못 느꼈죠? 저도 느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오히려 없네요. 네. 이제 세단처럼 트렁크랑 이 탑승 공간이 분리가 안 되고 합쳐졌잖아요. 네. 트렁크 내용물 소리는 들려도 내용물 소리. 네. 네. 뭐 물 있으면 막 첨벙첨벙 소리 그 정도. 네. 근데 뭐 주행 중에 잡소리나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썬루프도 잡소리 전혀 안 나는. 네. 매우 좋아. 정비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썬루프에 구리스 같은 걸 좀 도포해달라고 했거든요. 일부러? 네. 저는 차를 조금 병적으로 관리하는 것 같은 게 네. 저는 그 키로수별로 이제 어떤 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항상 체크하고 있어요. 너무 좋다. 네, 그래서 저는 예방 정비를 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슈가 없는 것 이슈가 같아요. 고급님 너도 고급님만 하면 완벽하지 않네? 네, 뭐 그렇긴 한데 굳이 고급류 안 넣어도, 넣어도. 스포츠 모드 상에서의 출력도 나오고 저는 필요성은 못 느끼겠어요. 필요성을. 자, 풍절음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 2차 사기 전에 커뮤니티 거의 안 보셨죠? 네, 거의 안 보고요. 바로 매장 가서 네. 보고. 근데 네. B클래스를 보고 계신 차주분, 이제 예비 오너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그 네이버 카페 클럽 벤츠가 가장 커뮤니티가 크거든요. 어. 거기에 차종별 게시판이 있어요. 네네네. 거기 B클래스 들어가시면 정말 제가 뭐 커뮤니티를 많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네. 진짜 성향 좋으세요. 아무래도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항상 글 쓰시는 분들이 글 쓰시고 어떤 정비를 받았을 때 후기 이야. 그리고 막 금액 얼마 나왔냐고 댓글 쓰면은 쪽지도 진짜 친절하게 잘해주시고 확실히 B클래스가 아무래도 비주류 차량이고 선택을 받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선택을 하신 분들이 되게 자료 공유도 잘 해주시고 오히려 뭐 어떤 공업사 가서 이렇게 비용 들였는데 저는 만족스러워요 이런 글들이 정말 많아요. 그 글들만 보셔도 정말 B클래스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엄청난 꿀팁을 지금 알려주시네요, 차주님. 자, 주의 반응과 에피소드는 이미 아까 다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 에피소드는 당근마켓.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마이비.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 이것만큼 꼭 알아야 돼. 생각지도 못했던. 이게 장점 쪽으로 치우쳐야 아니면 단점 쪽으로?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것만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그냥 저는 사실 때 팁을 알려드리자면 네. 확실히 목적성이 뛰어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이 차량은 네.
아이들이 타기에는 정말 그쵸? 좋은 차이기도 네. 하거든요. 아, 뒷좌석에 네. 식탁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어. 여기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박.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오, 그거 저것도 혹시 옵션인가요? 이거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네. 대박. 이건 그냥 목조석은 뚜렷한 거네요. 그냥 애들 애들 셔틀. 네. 그리고 뒷좌석은 저는 그 옵션을 안 넣었는데 그 한국에서 그냥 벤츠 딜러십에서 구매하는 차들은 뒷좌석에 유아용 부스트 시트가 있어요. 대박. 그래서 이 쿠션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카시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옵션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기본 구성인 것 같은데 이제 아이들 몸 흔들리지 말라고 여기 이렇게 지지대 같은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헤드레스트 쪽에 꼽혀 있는데 저는 그 옵션을 안 넣었고요. 아마 그냥 일반적인 중고차 플랫폼에서 구매하시면 그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메인카로 쓰기보다는 이제 신혼부부나 뭐 사회초년생분들이 2천만 원대 중고 수입차를 본다면은 정말 모양새는 떨어져서 그렇지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짐차로 쓰시는 분들 중에 네. SUV는 차가 높아서 네. 뭔가 이런 주행 안정감이 떨어지는 게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B클래스든 아무래도 뭐 이런 비슷한 차량에 MPV 차량 보시면은 아마 정말 만족도는 높을 겁니다. 용도에 맞게 타시면 만족도 높아요. 그건 꼭 알아야 된다. 자, 구매 예정자분, 그러니까 이 차를 사시려는 분은 어떤 것만에 제일 많이 고민을 할까요?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의 마이비 고민이요? 사시려는 분들. 일단은 중고차 구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살 수 있는 차가 다양해요. 그렇죠. 네, 뭐 정말 신차로 뭐 아반떼나 뭐 셀토스 뭐 이런 차들도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국산 중고차로 보면은 정말 그랜저도 살 수 있고 다양한데 그래서 목적성이 정말 뛰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목적성이 뛰어나야 된다. 네. 그리고 나는 조금 뭐 브랜드를 뭐 이런 벤츠 같은 브랜드 밸류가 높은 차를 타보고 싶다. 그러면 2천만 원대 벤츠의 그 브랜드 밸류를 느끼기에는 정말 가성비 좋은 차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차주님께서 말하는 목적성 아까 그 애들 그쵸? 그쵸. 이제 뭐 거기에 짐차 그리고 뭐 사모님께서 그냥 세컨카로 아이들 등하굣길로 쓴다거나 그리고 또 해치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이제 주차할 때도 편하겠죠. 물론 후방 카메라가 있겠지만 뒷공무니가 잘려져 있으니까 뭔가 주행하기에도 쾌적하고 편할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너 그런 경험 나오면 이 차 추천 못할 것 같아. 아까 제가 사회초년생을 언급드렸었는데 사회초년생 분들이면 그래도 좀 멋있고 잘 나가는 차 타고 싶잖아요. 얘는 앞에만 멋있지 뒤에는 멋있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 그리고 대부분 세단을 선호하시잖아요. SUV나 그걸 선호하면 이 차는 보지 마세요. 아마 후회하실 가능성이 커요. 자, 이 차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8방미인이다. 8방미인이다. 자, 5점 만점에 점수를 좀 매기자면 몇 점 주실 것 같으신지? 제 목적석에는 부합한 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4.5점 주고 싶어요. 만점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0.5점은 혹시 어떤 거예요? 만점인 차가 있으면은 있어요. 전 그걸 사겠는데 아직까지 만점을 줄 만한 차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마이너스 0.5점은 혹시 어떤 요인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0.5점을 뭐 이런 조수석 이런 뭐 전동 시트 없고 이런 정말 작은 부분이 조금 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본닛 열 때 보통 가스식 쇼바로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얘는 꼬챙이 세워야 돼요. 이런 게 이제 가급적 요인. 조금 아쉽다. 벤츠인데 이런 느낌. 그건 옵션에도 넣을 수 없었던 거. 그리고 뭐 뒷좌석 등받이 각도 조절도 너무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하기사 저거는 좀 그러겠다, 그렇죠? 제가 말한 단점들만 보충이 되면은 저는 진짜 5점 주고 싶죠. 그러니까요. 등받이 각도 때문에 패밀리카를 쓰기에도 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단거리는 괜찮은데 어디 이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거나 서울에서 뭐 강원도를 간다면은 조금 뒷좌석에 타신 성인분은 피로도가 조금 많이 올라오겠죠.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 과연 이 차를 또 사실 건지 아니면 2번 살 차는 아니다, 업그레이드 간다, 정말 만족하면 또 가는 거고. 저는 근데
아내가 너무 세단 어. 타고 싶다고 노이로제를 막 어. 걸려서 저는 다음 세단. 차는 더 승차감 좋고 그냥 평범한 차를 구매하고 싶은데요. 어. 우선은 뭐 요즘은 옵션을 다 안 넣어도 지금 이 차 못지않게 옵션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 매력도가 저는 다른 차로 탈 용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냥 만약에 사모님이 안 계셨다면 똑같은 차 또 갔나요? 근데 저는 해치백을 어, 워낙 좋아해서 해치백을 핫해치로 좀 고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거 말고 네. 어떤 걸로요? 뭐 저는 뭐 정말 비용과 능력이 된다면은 정말 A45 AMG 같은 그런 펑카도 타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네. 그리고 뭐 현실적으로 네. 사고 싶은 차가 있다면은 그 지금 신형 말고 구형 BMW 118D 후륜. 좀 재밌는 차 딱 타고 스타일이 딱 나오시는구나. 저는 뚜렷해요. 뚜렷하시네. 네, 남들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니요. 저 해치 타신 분들 몇 번 찍어봤거든요. 네. 그분들은 사장님하고 거의 대부분 성향이 좀 다 비슷한 분이세요. 뚜렷하신 분들.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 못한 것 같다 있나요? 없습니다. 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예, 이제 뭐가 또 빠지셨다고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네네. 네. 오토하이빔 옵션이 추가되었었고요. 예. 그리고 B클래스 수납 공간 좋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 측면에도 어. 우산이나 뭐 이런 좀 자잘한 것을 꼽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또 앞좌석 시트 여기 뭐랄까요 무릎 아래에도 이렇게 네. 수납함이 있어요. 예, 네. 열려 있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마 기존 벤츠에서는 이런 수납 공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끝. 네, 끝.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고로 사시는 분들 이제 계시잖아요. 네. 대부분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그 추가 옵션인 거죠? 이런 발판이나 그쵸. 오토리빔이나 네. 없죠. 그쵸. 없죠. 없겠죠. 없을 거예요. 없죠. 그냥 제가 추가한 거니까. 추가한 거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